발견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IM이라고 분자공학 연구소가 뉴욕에서 시카고에 새로 생겼고 다른 애를 랩에도 새로 생긴 부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첫 1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토 리소그래피에 대한 어떤 정의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포토 리소그래피가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제가 어떤 분야를 연구를 했는지를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산업체에서는 포토 리소그래피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파인 패턴을 얻기 위한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또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업체에서 지금 그 서브 10나노미터 피처 사이즈를 만드는데 지금 상당히 그 마지노선으로 지금 많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넣기 위한 그 학계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체에서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R&D를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분자 레벨 패턴까지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제가 한번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리소그래피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연구 분야에 몸담고 계신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그냥 제 나름대로 포토 리소그래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제 세 가지 어떤 그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는 단어로 이제 합성이 되어 있는 조합이 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빛을 이용해서 어떤 돌판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새긴다. 그걸 이제 포토 리소그래피를 하고, 대부분 이제 반도체 업체에서는 이제 반도체 그 서킷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반도체 그 재료 위에다가 어떤 임프린팅하는 이런 기술을 합니다. 그렇다면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을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빛에 민감한 포토 레지스트라는 물질을 이런 실리콘 웨이프 위에다가 코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포토 마스크를 통해서 빛을 노광을 시키게 되면 차단되는 영역과 그 다음에 투과되는 영역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포토 레지스트라는 물질은 빛 받은 영역과 빛 받지 않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빛 받은 부분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이 남아있는 이 포토 레지스트들이 어떤 레지스트 역할을 해서 실리콘 웨이퍼 쪽에 그 형성된 그 패턴을 그 웨이퍼상으로 전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트라는 말이 붙게 되고, 또 포토라는 말은 이제 포토에 민감한 물질이다 보니까 포토 레지스트라는 말이 이제 형성이 돼요. 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포토 레지스트가 얼마나 작은 사이즈로 패턴이 되는지를 그냥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비교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저희 헤드에 달려있는 머리카락인데, 보편적으로 머리카락 굵기가 한 7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약 100나노미터의 스타일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그 포토 리소그래피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패턴인데, 이게 약 700분의 1 정도의 사이즈로 머리카락을 기준했을 때 상당히 작은 사이즈의 그 패턴을 웨이퍼상에서 형성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저희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기업이 이제 삼성 회사에서 이제 이런 웨이퍼상에다가 이런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요. 현재 지금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그 회사가 그 28나노미터의 프로세스를 거의 양산도 개념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게 한 300개 정도의 어떤 반도체 칩인데,
이게 이제 150mm의 그 웨이퍼상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현재 삼성이나 이제 다른 어떤 유수 기업에서는 이 450mm짜리 웨이퍼를 지금 양산에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300mm 웨이퍼상에다가 이런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약 1000개 정도 칩을 생산할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450mm짜리를 공정에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 약 2배 정도의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생산 단가가 이제 판매 단가가 이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이거를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토 레지스트의 어떤 그 기술 노강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라이소스에 따라서 그 포토 레지스트의 그 종류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지금 산업체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그 UV 라이소스는 딥 UV하고 레이저 딥 UV 영역에 있는 그 파장대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제 더 작은 스트라이프 패턴 그런 회로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EUV나 그다음에 소프트 엑스레이 그 이하 이런 그 특정 그 파장대 어떤 그 에너지의 그 빔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그 UV 파장대는 254나노미터, 198나노미터의 어떤 그 레이저 빔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40나노 패턴, 그다음에 30나노 패턴대의 그 패턴을 지금 그 반도체 칩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네. 반도체에서 이제 뭐 16나노 메모리 쓰고 네. 보통 그러잖아요. 30나노 아직 쓰고 막 이러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198나노 그 미니멈 웨이블랭스로 이제 스태퍼 웨이블랭스 그거밖에 안 되니까 네. 이게 그림은 그렇게 그려도 패브리케이션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거에 또 대응되는 이제 기술들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적용해가지고 그 이제 대체 그 패턴 기술이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소스는 이게 바뀌기가 힘든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딥 UV 영역까지는 그냥 그 그러니까 이 대기에 노출된 상태에서 이제 노광을 해서 그 포트레이스드 어떤 패턴화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EUV 영역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이하 쪽에서는 이제 그 공기 중에 있는 어떤 그 산소나 이런 기체들도 그 빛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진공 상태에서 이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결국 이제 생산 단가가 맞지 않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가능한 이제 딥 UV 영역에서 최소한의 패턴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만약 이것은 어떤 한계가 이제 뭐 한 10나노, 20나노대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더 내로한 패턴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진공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대신에 그 장비들에 대한 그 가격들이 내려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포토 레지스트라는 것 자체의 그 용어 정의를 보면 일단은 포토 액티베이터라는 어떤 물질하고, 그 다음에 이 포토 액티베이터에 의해서 민감한 어떤 센서티브한 어떤 폴리머와 그리고 이제 솔벤트 이 세 가지의 이상의 어떤 물질들이 서로 하나로 이제 콤비네이션에 대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토 레지스트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 그 빛에 따라서 사용되는 그런 폴리머들이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한동안 ALF 엑시머 레이저를 가지고서 그 수십 나노의 패턴을 이제 구현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건 한 5년 전의 얘기인데 이제 플로린 레이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다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 157나노미터의 그 웨이브렌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이거보다 더 내려온 패턴을 구현하는데 향후에 이거 장비들이 대체로 다 교체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한데 이 193나노미터가 이거 다양한 기법,
뭐 이머전 리소그래피라든지 뭐 더블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최대한 많이 물고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게 요 레이저는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되고 요걸 이제 방에 건너뛰어서 이제 EUV나 엑스레이 이쪽으로 지금 다시 포커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요, 제목이 리토그래피라고 했잖아요. 레이저, 락이라고 그랬지, 돌이요. 예. 지금 그 대부분의 그 애플리케이션이 그 웨이퍼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상당히 저 소프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더 저기한 건 없어요. 그게 더 하드한 거를 패터닝 할 수 있는 라이트 소스가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그 포토 레지스트라는 말이 레지스트라는 의미가 포함이 된 이유가 이게 단단한 실리콘 웨퍼 자체거든요. 이 웨퍼 상에는 형성된 패턴을 그대로 하부층으로 이제 전사를 시켜야 되는데 얘가 그 레지스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거는 하나의 어떤 희생층으로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런 실리콘 웨퍼상의 실제 그 패턴을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이거는 중간층 서포터만. 네, 서포트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전에는 이런 포토 레지스트가 이제 세 가지 어떤 화물이 서로 이제 조성을 해서 이제 포토 레지스트로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학 전공이 이제 케미스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포토 레지스트를 이제 합성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토 레지스트 자체에 포토 액티브한 물질을 같이 붙인 폴리머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솔벤트만 섞어서 이성분계의 어떤 포토 레지스트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합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한 예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런 포토 레지스트 이게 합성이 되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디아조 페토라는 이 그룹이 저희 그룹에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처음에 합성된 물질이거든요. 이 디아조 페토 그룹은 이제 빛에 상당히 이제 민감한 물질이고 이게 빛을 받게 되면 나이트로젠 가스가 이거 분해가 되면서 카벤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캡텐이 형성이 되면서 이 캡텐은 되게 이제 액티브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분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끼리도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서 새로운 어떤 펑셔널기를 형성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만들고자 하려고 했던 거 뭐냐면은 이게 이제 글라이콜 기하고 카보실 엑시드 기가 서로 조성들이 약간 다르게 해서 어떤 이제 베이직한 솔벤트에 솔유블한 특성을 갖는 그런 폴리머를 이제 합성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빛을 받기 전에는 베이스에서 상에서는 잘 녹지만 약간 애시드하게 되면 녹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가 이게 UV를 받음으로 인해서 받은 영역이 이제 나이트로젠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새로운 카보실 엑시드가 형성이 되게 되므로 이게 이제 카보실 엑시드기가 더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엑시드한 영역에서도 높게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내로한 리전 내에서 이게 솔리비티가 좀 약간 변화되는 그런 폴리머를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이게 지금 카보실 엑시드기하고 글라이콜기가 서로 하드로겐 본딩 이펙트로 인해서 이제 순수한 물 속에서는 노광 전이와 노광 후에 녹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UV를 받음으로 인해서 얘가 배출되는 거는 이제 나이트로젠 가스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저자극성 바이오레지스트가 아니냐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오 패턴이라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 디아조 페토 펑셔널 이 그룹 자체가 빛에 상당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의 그 UV 조사를 할 필요 없이 50mJ per 스퀘어 센티미터 정도의 그 에너지만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나이트로젠이 이제 분해가 일어나는데 이 분해에 찾아보니까 50mJ 스퀘어 센티미터 정도의 에너지라고 그러면 그 셀이 한 70% 정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세지 않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와 비슷한 다른 논문에도 이런 형태의 어떤 폴리머 포토레이스를 합성한 그 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여기 이렇게 다른 펑셔널 그룹이긴 한데 그쪽에서는 거의 2000mJ 스퀘어 센티미터의 에너지를 조사를 해줘야만 이제 저와 비슷한 이제 효과를 보지만 저의 경우는 이제 한 70% 정도는 살 수 있는 그런 이런 이제 상당히 그 저자극성의 이제 포트레이스를 합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포트레이스 자체가 그냥 순수한 물상에서는 서로 노강 전이나 노강 후에도 이게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블 패터닝을 해도 그 패턴 형태가 이 안에 있는 그 포트레이스 안에 있는 그 펑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글라스 표면에다가 어떤 특정한 그 프로테인을 흡착할 수 있는 이런 바이오틱 물질을 임모빌라이저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포트레이스를 코팅을 해서 그 드러난 영역에다가 스트랩타빈인데 이 스트랩타빈을 흡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택적으로 다른 영역에 서로 이종의 어떤 프로테인들을 흡착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테플론 필름인데 이런 테플론 필름 위에도 이런 어떤 바이오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을 한 것인데요. PTFE라는 이 테플론 필름 표면에 또 플로린이 어떤 강한 에너지 빔에 의해서 이렇게 플로린 그 원소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 라디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라디칼들이 어떤 중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현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합성한 이 디아조 팩터 이 모노머를 PTFE 표면에다가 이렇게 그래프팅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그래프팅과 이 폴리머 자체는 그 빛에 센서티브하기 때문에 노광된 영역과 비노광된 영역을 구분해서 이렇게 바이오 물질들을 흡착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 패턴도 얻어보는. 그리고 이게 테플론 필름이다 보니까 이게 뭐 유리나 그 터치가 그 유리표면에다가 어떤 패턴을 만든 그런 것들은 좀 깨질 수도 있고 그런 위험 요소가 있지만 이건 그냥 쉽게 시저링도 할 수 있고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트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이런 패턴을 다른 어떤 얇은 마악의 필름들을 패턴을 구현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사용한 거는 이런 DNA라는 이런 바이오 물질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패턴화시키고 싶어서 시도를 하였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한 그 바이오 물질은 DNA 오리감이라는 2006년도에 그 러더문드라는 사람이 셰프를 사이언스에 발표를 한 물질인데요. 이게 DNA 오리가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이콜라이라는 그 대장균 내에서 이게 싱글 스트랜드 어떤 DNA 그 서큘러 체인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작은 그 스테이플 싱글 스트랜드 DNA들을 그 시퀀스를 서로 잘 이렇게 조정을 맞춰서 섞어주게 되면 이 얼라인을 통해서 이게 원하는 어떤 모양의 100나노 정도 사이즈의 상당히 작은 그런 모양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렉탱글러 타입도 되고 스타 모양, 스마일 이런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0나노 정도 사이즈의 어떤 이런 DNA 오리가미들이 새로운 또 템플레이트 역할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이 DNA 여기 스테이플러 중에 일부 몇 개를 조정을 하게 되면 이 DNA 오리가미 2층 위에다가 어떤 CNT 나노 와이어나 아니면 골드 나노 있잖아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한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더블 스트랜드 DNA가 그 직경이 한 2나노 정도 되는 그런 직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2나노 정도의 그 간격이 있다 보니까 2나노 레벨로 그 어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유용한 그 템플레이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DNA 오리가미들이 그 보편적으로 그 표면이즘 서브스트가 하이드로필릭한 영역에 잘 흡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드로필릭한 영역에 흡착을 하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그래핀 옥사이드라는 이런 물질을 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핀 머티리얼은 그 두께가 한 0.4나노 정도 되는 되게 얇은 그 원소 레벨의 그 아토믹 레벨의 어떤 시크릿을 갖고 있는 그 시트거든요. 이런 시트들에 약간 이제 옥시전들의 어택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약간 이제 물 같은 데서 분산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물질을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이게 한 0.3나노, 4나노 정도 두께를 갖고 있는 이런 그래핀 옥사이드 시트들이 어떤 웨이퍼상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그래핀 옥사이드 패턴을 얻은 거는 약 3나노 정도, 결국 한 4레이어 정도가 이렇게 깔리게 되면 이게 전체를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에 커버되지 않은 영역도 완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포트 리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그래핀 옥사이드는 약간 하이드로필릭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DNA 오리가미들이 그 하이드로필릭한 위에만, 여기 이제 실리콘 웨이퍼 표면이고요. 이게 이제 그래핀 옥사이드 패턴된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DNA 오리가미들이 이제 위에만 선택적으로 흡착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죠. 근데 그래핀 옥사이드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산소의 어택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컨주게이트 되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깨지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정리적 특성을 모두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런 특성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리덕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백형 상태에서 보온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듀스된 그래핀 옥사이드가 되고, 이런 리듀스된 그래핀 옥사이드는 어떤 정리적 특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리덕션 프로세스를 할 때 그 아모니아 가스를 같이 흘려주게 되면은 나이트로젠을 그래핀 옥사이드 쉿 사이에 심어주게 되죠. 그래서 나이트로젠 독투된 그래핀 옥사이드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 자체가 정리적 특성을 같이 부여함과 동시에 나이트로젠에 있는 그 론페어들이 또 어떤 약간 하이드로필리시티에 대한 그런 이펙트를 좀 줄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리듀스 그래핀 옥사이드가 이제 정적 특성을 가지면서 하이드로포빅해지니까 DNA 오리가미들이 2층에는 올라가지 않는, 물론 이제 실리콘 웨이퍼상에도 이렇게 포착이 되지 않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대신에 이 나이트로젠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선택적으로 또 포착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의적 특성도 측정할 수 있을 뿐더러 DNA 그런 바이오 물질도 위에만 선택적으로 포착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양상을 좀 갖게 되는 그런 패턴화 기술을 해봤었습니다. 이건 이제 사이언스에서 네이처에서 했던 사람인데, 여기는 반대로 여기에 하이드로필릭한 영역, 하이드로포빅한 패턴을 만들고 이 트라이앵글의 DNA 오리가미를 끌어줬을 때 선택적으로 하이드로필릭한 영역에만 포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DNA 오리가미들을 이빔 패턴을 하게 되면 이게 트라이앵글 패턴이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하이드로필릭한 영역인데 이 부분에만 DNA 오리가미가 배치되는 그런 이미지를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DNA 오리가미가 하이드로필릭함과 하이드로폴릭한 포빅한 영역을 서로 구별해서 어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포토 리소 패턴 기술을 이용해서 그래핀 FET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이 그래핀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래핀 옥사이드하고 이제 다른 특성을
가는데 상당히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대신에 정기적 특성이나 또 열적 특성, 그다음에 기계적 특성들이 상당히 좋고 이게 이 그래핀 시트 자체가 이 아토믹 레벨로 그 시크릿을 갖다 보니까 옵티컬 프로퍼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레이어나 투레이 정도 되면은 그냥 거의 투과도가 광투과성이 한 거의 95%에 달하는 그러면서도 전기적 특성은 그대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상당히 유용한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래핀 시트가 웨이퍼상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래핀 시트를 이제 패턴을 만들고요. 이게 이제 그래핀이 보이시죠? 이 패턴을 만든 거 위에다가 이제 포트 리서버를 이용해서 일렉트로드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드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SUH라는 이제 포트 레시스를 사용해서 이 코팅을 했고 이 반대쪽에는 이제 다른 폴리머를 이제 올리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그래핀 인버터라는 그런 반도체 소자를 한번 만들고 싶어서 시도를 그렇죠. 했어요. 미니멈 피처 사이즈가 한 몇 나노까지 가능한가 이런 이런 패터닝으로. 그러니까 저 그래핀 나노 리본을 만드는 연구도 많이 하는데 거기서는 뭐 8나노. 그러니까 반도체 특성을 좀 더 진짜 실제적인 반도체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10나노 이하의 그 그래핀 시트 패턴을 만들어야만 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 경우는 그냥 그 사이즈 네. 한 20마이크로. 그러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그 10나노 이하까지도 네. 향후에 가능하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리콘이 자꾸 이제 왜 서브 10나노를 이제 업체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실리콘 그 패턴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거기서 정기적 특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따르는 일렉트로 모빌리티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체 재료로 이제 그래핀 시트를 이제 많이 이제 대상으로 삼고 있죠. 시모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미테이션, 시어리티컬 보면은 5나노, 10나노 요때까지가 이제 그 테크니컬 리미테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핀이랑 나노튜브나 이런 걸 쓰는 이유는 그 피처 사이즈를 좀 더 줄이다기보다는 모빌리티의 네. 그러니까 같은 피처 사이즈에 비해서 그래핀이 더 모빌리티가 더 좋기 때문에 성능 향상에 더 나을 것이다라고 해서 굳이 피처 사이즈를 더 줄일 필요 없을 거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래핀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저기 SU8을 얼마나 두껍게 이렇게 올렸어요? 시크릿스 말씀하시죠? 예. 제가 했을 때는 거의 10마이크로 정도. 10마이크로요. 그거 굉장히 두꺼운 거죠, 그 사이즈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핀 그 자체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렉트론들이 2D 플레인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이제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위에 어떤 다른 이종의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 그 영역에서는 어떤 그래핀이 갖고 있는 그 일렉트론의 어떤 움직임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정기적 특성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쪽에는 이제 SU8이라는 걸 코팅을 하고 이쪽에는 이제 P4VP라는 나이트로젠이 이제 들어가 있는 폴리머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트로젠이 들어간 영역이 약간 N타입 특성을 약간 보이더라라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버터가 뭐냐면 인가된 어떤 그 전압에 의해서 인가되면 여기 이제 이게 게이트를 이렇게 조정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저전압일 때는 이쪽이 이제 오픈이 되고 고전압을 걸어줄 때는 이쪽이 이제 클로즈도 되고 이쪽이 오픈이 돼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웃풋에서 이제 받는 시그널이 이제 1과 0, 1과 0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인버팅이 되면 그 전류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뭐 그런 저 정확히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SEAC 코팅된 영역에서는 약간 P-타입 특성을 보인다는 걸 확인을 했었고 이제 P4P가 코팅된 영역에는 약간 이제 일렉트론이 약간 리치하다 보니까 이제 N-타입 특성을 이제 보이더라는 걸 확인해서 이제 인버팅이 됐다. 좀 하나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리핀이요. 예. 그거 가지고 지금 뭐를 했다는 거예요?
코팅을 한 거예요? 그래핀 위에 그냥 어떤 다른 물질을 이렇게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코팅,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포토레지스트나 아니면 다른 폴리머나. 아. 이제 근데 시몬스- 보시면 그래핀이라는 게 네. 두께가 아주 얇다 레이어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예, 싱글 레이어. 예, 그럼 뭐 앙스트롬 0. 몇 앙스트롬의 영- 네, 0.4. 그 정도인데 그거 어떻게 핸들링을 해요? 그걸 한 레이어로만 지금 지금 했다는 거예요. 삼성에서는요. 삼성 업체에서는 한 300mm 웨이퍼상에다가 싱글 레이어를 전체를 다. 고마워는 몇 옹스트롬 예. 뭐로 일단 코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코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트랜스퍼. 그러니까 이제 그래핀 시트를 요 싱글 레이어로 이렇게 일단 성장을 시키고요. 그거 시트를 이 다른 웨이퍼로 이렇게 옮기는 것까지 가능한 거죠. 이제 그래핀을 이 저희 육각형 된 그 원자 구조로 된 그 물질이잖아요. 네. 그게 저 뭐지 그 흑연신 같은 뭐 그런 예, 그라파이트예요. 그라파이트. 네. 근데 아이고. 그거를 그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파이렐레티라는데 그거에 따라 반도체도 됐다가 컨덕터도 됐다가 이런다고. 그러니까 저거를 보통은 디바이스 같은 거 아까 N-타입, P-타입 디바이스를 그 필드 이펙티브 트랜지스터 반도체 실리콘 갖고 했었던 거를 이 그래핀을 그 채널에다가 이렇게 싣는다고. 네. 그래서 그거를 온 오프 스위치로 쓸 수 있는 그 디바이스를 이제 만드는데 그 지금 그 박사님이 하신 거는 그 패턴을 할 때 그게 굉장히 문제거든. 굉장히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 패턴을 할 때 특수 그 기술을 써가지고 그걸 이렇게 작은 패터닝을 할 수 있어요. 애칭하는 것처럼 그렇죠. 할 수 있는 걸 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난 너무 어렵게 그래핀 것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얇게 그렇죠. 할 수 있는 그 근데 컨트롤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좀 놀라운 게 패턴 두께가 10마이크로면은 예. 그래핀 SE. 분자 하나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두꺼운 걸로 패턴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도 되나요? 엄청 그래도 두꺼워. 조그만 게 만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래핀 옥사이드로 했을 때도 이 두께를 보시면 이게 3나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핀 옥사이드라는 게 그냥 물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물질인데 이거는 그냥 스핀 코팅해서 이만한 웨이퍼상에는 다 얇게 방막으로 한 번 코팅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드가 보이지만 두 번 세 번 하면 이제 2레이어, 3레이어로 이제 깔게 되거든요. 그 두께가 이제 3나노 정도밖에 안 돼요. 이 패턴이 그러면 그 원라인이 2 나노미터 되는 웨이브렌스로 사용을 해도 그 패턴이 예.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에서는 이게 실제로 이게 그래핀 시트를 이제 그래파이트에서 이렇게 떼내지는 않고요. 이제 CVD라는 이제 기계를 통해서 그 에틸렌 가스하고 그다음에 어떤 하이드로젠 가스하고 같이 이제 고온에서 흘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웨이퍼상에 이제 침전이네. 뭐 기차가 이제 흘러가는 그래. 일종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래핀 시트를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원레이어. 그래서 이만한 사이즈의 웨이퍼를 그 CVD 안에 넣으면 그 전체 이제 싱글 레이어 어떤 그래핀 시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가스하고 예. 거기 있던 거하고의 케미컬 리액션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그래핀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원레이어로만 성장하는 이제 기술이 이제 성균관대에서 오케이. 예, 먼저 했었고 그걸 이제 삼성이랑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 같은 경우는 지금 특성이 나오나요? 그래핀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 그래핀 시트가 이 완전한 그 세미컨덕팅한 프로퍼티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단지 그 그래핀 시트의 그 균이랑 어떤 일렉트로 그 전자들의 어떤 분포도를 약간 변화시켜가지고 그 특성을 약간 이제 모아 P 타입, 모아 N 타입으로 해서 그 커런트 차이를 약간 이용해서 이제 인버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 50개 정도의 인버터를 이제 만들어서 질문 측정을 해보면 해도 예. 근데 왜 이런 물질을 만드는 건가요? 어디에 응용이 되는 건가요? 그래핀이요? 네. 아니 패턴이
예, 이런 일을 하시는 거는 제 전공이 이제 패턴하는 네. 그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그 그래핀 머티리얼이라는 것이 완전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그래핀을 그 어떤 반도체 소자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만들어 본 것이죠. 이제 포토리소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이제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이걸 쓰면은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칩을 모바일 칩을 뭐 예를 들어 1cm로 되는 칩을 갖고 무슨 MP3도 넣고 여러 펑셔널리티를 뭐 하잖아요. 이거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오퍼레이션 많이 일어나도 그 모빌리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열도 안 나고 되게 좋아요. 특성이.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빨리 흐른다고 보면 되거든요. 작은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작게. 근데 이제 그래핀이라는 근데 그 물질이 패턴을 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왜 관심이 되냐 하면은 대부분 저 반도체 칩이라는 거는 이제 웨이퍼상에서 만들어지니까 약간 하드하고 브리틀 깨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인데 이제 그래핀 시트를 이용하게 되면 필름 같은 데도 트랜스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플렉서블한 이제 미래에 이제 핸드폰 같은 거는 이렇게 막 구부러지는 뭐 핸드폰 뭐 그런 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래핀 물질을 이용하게 되면 되게 얇기 때문에 이제 플렉서블리티가 너무 좋아서 그런 이제 필름 위에다가 올려서 이런 반도체의 특성을 갖는 저 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저도 이제 이 그래핀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포트리소 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이제 로직 디바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까 요거 전에 건 어떤 용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DNA 패턴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예. 어떤 용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DNA 오리가미가 이게 100나노 사이즈로 이제 균일한 사이즈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이런 그 스테플러들을 조정만 하면은 원하는 형태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만들었는데 있다는 네, 거죠. 어떤 걸로 쓸 수가 있을까요? 그걸로 만들어 놓은 이제 뒤에 이제 또 이제 그래핀에다 쓰. 네. 네, 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반도체 업체에서는 왜 자꾸 피처 사이즈를 자꾸 줄이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피처 사이즈가 약간 40나노 정도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 반도체 칩이 만들었을 때 이걸 28나노미터로 피처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그에 대한 그 덴시티는 약 2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28나노미터 그 피처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작은 어떤 인가된 전압을 통해서 이 반도체 칩의 어떤 그 로직화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피처 사이즈가 뭐죠? 그 패턴 사이즈. 그리고 또 삼성 이런 저 기업체에서는 이 40나노 패턴이 이미 양산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 40나노미터의 어떤 그런 모든 그 장비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그 피처 사이즈만 줄이게 되면은 그 어떤 비용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단계별로 줄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28나노미터로 줄이게 되면은 그 칩 사이즈도 약 10에서 20% 정도 좀 더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생산량을 더 늘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업체에서는 이제 피처 사이즈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ITRS라고 이제 국제 그 반도체 협회라는 이런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그 이제 매년 그 리소그래피에서 어떤 로드맵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ARF 그 레이저로 이제 193나노미터로 그 만들 수 있는 피처가 아니고 38나노미터 정도의 패턴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더블 패턴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이제 2번 노감을 해서 이제 21나노까지 한번 줄여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체에서는 이런 193나노미터가 이미 양산 단계에 이제 사용되는 기기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기계를 자꾸 이제 도입을 해서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발생하니까 가능한 한 기존에 있는 장비를 좀 더 개선을 해서 좀 더 내려온 패턴을 얻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1나노까지는 뭐 193나노미터 더블 패턴을 해서 이제 구현한다 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더 줄일 수 있겠느냐, 뭐 15나노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EUV라는 그 파장대가 상당히 짧은 그 EUV 장비를 이제 사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실현을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UV 같은 경우는 그 공기 중에 있는 어떤 기체들이 다 흡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포토 마스크, 그러니까 빛을 투과해서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반사해서 이제 이미지를 전사시키는 방식이고 또 진공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 자체가 아까 보셨듯이 450mm짜리 그 큰 웨이퍼를 넣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더 큰 장비를 이제 만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UV 장비를 고려를 하는 거 되게 많이 싫어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이제 193나노미터의 그 화장대를 더블 패턴이 아닌 멀티 패턴으로 해서 이걸 또 다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ITRS에서는 이런 로드맵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향후에 이제 11나노 언더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써있듯이 이제 이노베이션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기업체에서는 거기 이제 서브 10나노까지 이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내로운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적용을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3나노미터의 그 레이저 빔을 더블 패턴을 해가지고 20나노미터의 그 디자인을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패턴을 할 경우에 이 형태의 마스크의 이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패턴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디펙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걸 서로 나눠서 패턴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디펙들이 많이 이제 감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멀티 패턴을 하게 되면 10나노까지는 이제 이 장비를 그대로 갖고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업체에서는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EUV가 13.4나노미터의 어떤 파장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내로한 패턴을 양상성 있게 이제 만들 수 있지만 대신 아까 웨이퍼가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르는 그 EUV 장비도 비대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고가 장비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EUV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EUV 자체가 그 포토 마스크를 이제 투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사 렌즈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힘든 기술이다 보니까 이 EUV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세마텍이라는 그 기업체에서는 15나노미터의 그 패턴을 EUV를 통해서 지금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제 이제 10년, 20년 뒤의 얘기인데 이게 서브 10나노미터의 그 리소그래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토 리소가 아닌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극복해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기업체에서가 아니라 저희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인프린팅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금은 거의 이제 10나노까지 그리고 아스펙트 레이저가 거의 이제 10에 가까운 패턴을 인프린팅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어떤 포토 리소가 아닌 인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서브 패널을 구현하려고 시도를 연구소 쪽에서는 이미 했고 기업체에서 그거를 양산 개념으로 이제 고려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104나노미터 리소가 이미 기업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장비이다 보니까 이런 일단은 큰 패턴을 먼저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블락홀 폴리머라는 그런 폴리머들을 자기 조립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내로한 패턴을 만드는 기술을 활용해서 서브 10나노에 접근하는 그런 또 다른 어떤 기술을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이걸 되게 얇은 그 실리콘 웨이퍼상에 되게 얇은 어떤 케미컬 패턴을 이제 구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블랙커 폴리머를 이렇게 코팅하게 되면 그 다이렉트리 셀프 어셈블리 되는 좀 더 내려간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그 연구소 쪽에서 이미 다 많이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체에서는 아마 향후에는 이런 기술들을 아마 같이 고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른 기술인데, 이 PDMS라는 이 블랙커 폴리머 자체는 이 PDMS 자체에 그 실리콘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고분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에칭의 어떤 그 드라이 에칭에 대한 어떤 레지던스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제 PDMS라는 이 블랙커 폴리머를 솔벤트 어니언을 통해서 상당히 내려한 패턴을, 그리고 그 미드스가 거의 8나노미터 패턴을 만드는 거를 이미 ACS 나라에서 발표가 된 상황이니까 이 연구소 쪽에서는 이미 서브 나노에 대한 것들을 이미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래에서는 서브 10나노는 이미 저희 연구소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미 완성을 하였는데, 그렇다면은 분자 레벨 단위의 뭐 패턴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 여기서는 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건데, 아까 질문하셨던 대로 이 DNA 오리가미 자체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 보니까 이 DNA 오리가미 표면 위에다가 어떤 특정 그 시퀀스를 갖고 있는 스테이플 DNA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 위에만 특징적으로 그 어떤 골드 메탈들이 흡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DNA 오리가미 자체가 하나의 템플레이트 역할을 해서 이런 골드 입자들, 만약에 여기에 특정 그런 DNA, 싱글스의 DNA를 넣게 되면 여기에 라인을 넣게 되면 골드 입자가 이렇게 라인을 넣어서 골드 라인 패턴을 형성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DNA 오리가미와 다른 DNA 오리가미끼리 서로 연계를 해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게 수나노의 어떤 골드 패턴을 DNA 오리가미를 통해서 하게 되면 분자 레벨의 어떤 패턴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본 나노튜브 자체가 싱글 월일 경우에는 이 두께가 직경이 3.4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디렉션을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IBM에서 이미 시도를 해본 건데, 그렇게 되면 그 CNT의 그 채널 그 폭이 거의 4나노 정도 패턴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그래픽 머티리얼이 아까도 말씀드린 두께가 약 0.4나노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얇은 그 그래픽 시트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상당히 내로한 패턴, 그러니까 분자 레벨 어떤 수준까지도 패턴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고요. 칼본 나노튜브도 그럼 비슷한 그 그래핀 레이어처럼 비슷한 공법으로 거기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예. 대신에 이제 이 카본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수직 성장, 네. 예, 이제 면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방향성이 좀 그렇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인프린팅 그 기술을 인프린팅 기술과 그 썸을 어떤 시리즈 다른 기술을 접목을 하게 되면 라인의 온나무의 패턴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 그 블랙커 폴리머와 리소그래피의 트렌치를 이용하게 되면 눈나무까지도, 분자 레벨까지는 이미 이제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시도를 이미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향후 3, 4년 뒤에는 그 분자 레벨의 어떤 반도체 칩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칼본 나노튜브 질문, 예. 쓰신 이유가 뭐 이렇게 옆에 거리를 뭐 어떻게 균일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쓴 거는 아니잖아요. 칼본 나노튜브는 특별히 뭐가 좋기 때문에 저기다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카본 나노 튜브 자체가 어떤 정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네로 그렇죠. 패턴 자체가 정기적 특성을 갖고 있는 그 라인을 만들기 위한 아. 동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CNT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배열만 시키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DNA 오리가미 자체에 CNT도 특징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미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CNT 그 어떤 방향성만 제어를 할 수만 있다면 저런 식의 어떤 3, 4나노의 어떤 네로 패턴으로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디바이스. 이게 지금 피처 사이즈 아까 그 설명 그 질문하신 게 이게 지금 피처 사이즈예요. 이 나노가. 이게 드레인이고 소스 여기다가 볼티지를 건다고요. 0.6 볼트 뭐 이렇게 소스에다가 그라운드를 들어가지고 이 게이트에다가 트레이 볼티지 연결하자고 이게 하나의 스위치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반도체 쓰는데 이 게이트 쪽에 그러니까 저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 CNT가 만약에 N타입일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고전압을 걸어줄 때도 전류가 흐르게. 그러니까 이것도 게이트에 있는 그 일렉트로드의 어떤 볼테이지 값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이게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냐 안 흐르냐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 스위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CNT도 학계에서는 알려진 바로는 이게 반도체 특성을 갖고 있는 CNT와 메탈릭한 CNT로 이렇게 양분하는 기술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CNT를 이렇게 어떤 방향 제어만 해줄 수 있으면 3, 4나노의 어떤 내려오는 케이블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성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 그래핀 갖고 그 이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나요? 지금 터치 스크린 쪽에 먼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이제 실리콘 가지고 있어서 20나노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 아직 그래핀은 이제 향후에 이제 실리콘 쪽에서 약간 문제가 됐을 때 대체 재료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질문 있으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네. 아직 제가 하나 코멘트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 이제 이 세미나 처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취지가 여러 분야의 지식을 이렇게 습득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뭐를 하고 있는가, 그걸 나한테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서로 이런 공감을 갖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거고, 전문적인 지식 아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한데요. 예를 들자면은 저는 뭐 그래핀 같은 거 아주 얇은 앙스트롬의 그런 칼본, 아니면은 저는 칼본 나노 튜브, 이게 지금 전자에만 쓰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저거 케미스트리잖아요. 예. 베이직은 케미스트리다. 그게 응용되는 분야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쪽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얘기해볼게요.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검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카본이에요, 카본. 예.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카본 나노 튜브도 나와요. 그걸 어떻게 전자현미경 같은 거 들여다보면 그 그래핀도 보이고 나노 튜브도 보이고 막 그런다고요. 그 검댕이가 가장 흔한 인간한테 해롭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컨트롤 해가지고 컨트롤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제어를 잘 해가지고 그걸 한 대 모아서 없애버리면은 인간한테 유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문에 있는 사람들은 저걸 보고서 이제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자기한테 쓰려고 지금 그게 가장 커다란 베네핏 중에 하나죠.
저도 그냥 이라고요? 예, 그래핀이나 이런 CNT가 제 전문 분야는 아닌데 예. 제 이제 리소 기술을 그거를 활용해서 한번 다른 분야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미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좀 개념을 좀 갖고 발표자들한테 좀 요청을 해주시면은 예, 한 공간에 인터체인저블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리더그래피라고 나면 사실 굉장히 반가웠어요. 석화다. 그냥 중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신경을 조금 쓰셨으면 기억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리더그래피 석화나 원리가 그 문화하고 기술의 반발작용을 이용해서 그 이전까지는 파다가 이제 나무를 깎고 나면서 굉장히 딱딱했지만 리더그래피는 굉장히 회화적인 파다를 할 수 있어가지고 아주 혁명적이었거든요. 뭐 18세기, 19세기 산업화가 막 있을 때. 근데 그 당시에 유명한 작가가 툴루스 로트릭이라는 사람이에요. 영화 물랑루즈 보신 분 있으세요? 니콜 키드만이 나오는 아버지. 그 얘기까지 나오고요. 근데 그 물랑루즈라는 파리에 있는 카페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우리가 하는 칸칸춤이나 뭐 이런 쇼 같은 것이 많이 있을 때 이 화가가 그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그 기법이 사실은 리더그래피 기법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에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하이드로포비 그거는 알아듣겠지만 아는 건 모르겠지만은 저 이제 궁금해지는 게 과연 그 18세기, 19세기에 그렇게 유행을 했던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화가 기법이 지금의 이런 굉장히 하이테크한 그런 어떤 응용까지 오게 된 것인가, 뭐가 먼저인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쇄 말씀하신 대로 리소가 먼저 구현이 됐고 이 포토 리소라는 게 1960년도에 어떤 사람이 이제 판화된 거를 그 이미지를 저런 포토 레지스트를 이용해서 그대로 이제 어떤 종이인가 뭐 거기다 이렇게 사진 찍듯이 이렇게 이제 그게 발달이 돼가지고 1960년도서부터 이제 포토 리소그래피라는 기술이 이제 산업체 쪽에서 크게 알고 있습니다. 아티스틱한 그런 것이 시작이 되었지만 예. 이제 그게 이렇게 이발하면서 굉장히 요즘 시대에 나노 스케일. 하이테크한 것까지 갔다는 예, 그렇죠. 알처 사이언스 같은 그러니까 물랑루즈가 하고 이게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다 관련 있어요, 이거. 예술도 과학도 공학도 링키지가 엄청 많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포토 리소그래피라는 기술이 실제로 50년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중요한 거. 그래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 듣고 또 자주 만나 뵙겠습니다.